지금부터 제85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겨울에 웅크리고 있던 초목이 깨어나고 춘풍이 불어오는 희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국 의들의 집단 행동 장기화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절차 진행, 각종 고소 고발로 의료계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의료부라는 공동체 모두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협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현재의 강대강 대치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대한 합의점과
해결책을 찾아 전국 의와 의대생 모두가 원만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료계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걱정은 깊어질 것입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를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의료 재난의 신속한 종결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3일간 무신천 일원에서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가 개최됩니다.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작년 경험을 토대로 개선 과제로 남았던 안전요원 배치, 화장실 부족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청주시 의회도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업무 추진은 물론 선거로 인해 시정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3월은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보고한 중요 업무와 역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 진행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을 시작하는 꽃샘추위로 인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하고 매서운 경제 한파는 옷깃을 더욱 여미게 합니다. 하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청주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나아가며 따뜻한 봄바람을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큰 일교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8만 청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8일 임정수 의원 등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종민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허가 처리되었으며 2024년 3월 5일 남인범 의원이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았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현재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5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청주시 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간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30건이 접수되어 이 중 2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3년 시민의 시정참여 이행사항 평가 결과 등 6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설, 폭우, 가뭄, 태풍 등의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이상기온이 지속되는 날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은 작물의 생육기간을 단축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농업인구가 4만 명이 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당연히 기후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상기온은 청주시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엔 이상저온으로 86헥타르 면적의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는 하루 동안 231mm의 폭우가 쏟아져 농지 유실, 농작물의 침수 등 1240헥타르가 넘는 규모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으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재배시설을 제어하는 농장입니다. 시설의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일조량과 질병 유무 등의 각종 데이터를 제공받아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청주시는 원예 분야 스마트팜 ICT 확산 사업으로 지난 5개년간 90여 개소의 농가에 약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실 등을 자동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사업이며 청년 농가, 창업농을 위한 지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로 현재 청주시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없습니다. 청주시 스마트팜 사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스마트팜 조성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 지원 강화입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52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스마트 농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스마트 농업 교육, 컨설팅, 기술 개발, 보급 등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발맞추어 청주시는 시범 사업의 적극 유치와 시설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창업 지원입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농가에게 막대한 시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전북 김제시는 혁신밸리를 활용해 청년 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시설 운영으로 초기 부담 없는 스마트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청년 농가 창업농을 위한 청주형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교육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임대 보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스마트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이상기후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스마트팜 육성과 지원으로 첨단 농업을 선도하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감 찬장군비와 충현사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 지정의 필요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강감 장군이 이끄는 20만 고려군이 기주대첩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종영했습니다. 드라마에 생생하게 담긴 거란과의 26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영훈 강감찬의 지도력과 투지는 그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산 26-2번지에는 강감찬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인 국사리 251-2번지에는 강감찬 장군과 강민첨 장군을 제항하는 충현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묘와 충현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현사만 겨우 청주시 지정 향토유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충현사 안내판은 기울어져 나무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강민첨 장군은 강감찬 장군이 부장으로 흥화진에서 적군을 격파한 인물입니다. 강민첩 장군의 묘는 충남 예산군 대순리에 위치하며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1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부장인 강민첨 장군묘는 도지정 문화재지만 구국의 주역 강감찬 장군의 묘는 국가사적은 고사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지적 글씨가 너무 망실돼 글자 판독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72세 연세에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후에는 계속 위각에서 성곽을 쌓으며 고려 국방에 적극 힘쓰셨다고 합니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신 장군은 지금의 청주 옥산 부근인 독림산에서 은거하며 말년을 보내고 84세의 연세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묘 근처에서 고려시대 정삼품 이상의 고관 대작을 지낸 분들이 묘역에서만 발견되는 인상석이 발견되었고 강감찬 장군께서 관직에서 물러난 후 받은 시금의 명칭이 옥산을 가로지르는 천수천의 명칭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묘역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 큰 인물이 났다라는 뜻의 국사리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옥산면의 묘역의 주인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생가가 있는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에서는 매년 관악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3일 동안 열린 이 축제에서 관악 퍼레이드 20일, 강감찬 가요제, 불꽃 강감찬 드론쇼 등의 행사에 관람객 23만여 명이 다녀가며 2020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며 강감찬 장군을 기리는 역사문화축제로 그 가치를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렇듯 구국영의 생가터에서는 성대한 관광축제가 개최지만 영웅이 영면하신 묘기 있는 청주에는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한 어떤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다. 충현사 보존위원회가 매년 음력 9월 9일 소박하게 축의 제약만을 봉행할 뿐입니다. 이는 청주시 문화재 관리와 활용의 초라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강감찬 장군묘는 거란의 3차 전쟁으로 고려를 지킨 구국영웅인 강감찬 장군께 영면하신 곳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묘역이 우리 청주시 옥산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의 장소이므로 청주시가 강감찬 장군묘와 충현사의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 이를 관광산업으로 활용하여 역사 문화도시로 꿀잼 도시로 만들고 있는 청주시에는 다양한 미래가치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재직 시절 악성 민원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공직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받고 계신 공직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김포시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고 부산 세무서에서는 팀장급 공무원 사망과 더불어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청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한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는 시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장 강박증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다른 모범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까운 도시인 세종에서는 직원들의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심리상담 담당관인 외로움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체력 증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직장 내에서 체력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주시는 외부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만 가능할 뿐 직원들에게 다소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책임감 강조 교육이 증설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구급공무원 사망 직후 동료 한 명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못 받는 신규 공무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추후에 누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고 책임지다 근무 의욕을 잃어버리는 공직사회의 풍토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시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84%가 악성 민원을 겪어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공무원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려 61.1%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설문에 답했습니다. 민원응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을 악성 민원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인사 고과 등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꺼리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규 직원을 지켜줄 수 있도록 팀장급 이사 공무원들에게 책임감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응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이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다면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존경하는 정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청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미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갖추었지만 부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관련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은 모두가 다 함께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무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88만 청주 시민 여러분, 공직자를 가족같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충북 청주FC는 올해 리그 개막 이후 어제 안양과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리그 1위를 달리며 지난해의 돌풍을 이어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지난해에도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14경기 무패 기록을 세우고 플레이오프 가십권까지 바라보며 1부 리그 승격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FC의 응원단과 시민들은 90분 내내 응원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전국의 타구단 서포터즈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주 시민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 청주시가 프로축구 창단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FC는 전국 프로축구단 1, 2부 통틀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구단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충북 청주FC가 보여주고 있는 성과를 봤을 때 청주시 재정 지원과 시설 인프라는 본 의원이 청주시 의원을 떠나 한 명의 청주 시민으로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북 청주FC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청주시 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홈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청주 충북FC 홈구장인 청주종합운동장은 전국 프로축구단 홈구장 중 가장 오래된 시설로 주차장 협소, 시설 낙후, 편의시설 미흡, 그리고 경기장과 관중석 간의 거리가 멀어 떨어지는 현장성 등 관중들이 많이 찾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관중들이 좀 더 생동감 있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타 구단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변석 설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을 분석해 봤더니 청주 종합운동장 경기장의 대관 중 88건 중 지역 육상대회 개최를 위한 대관은 단 4건뿐이고 61건이 축구 경기를 위한 대관이었습니다. 그 외 대관은 관내 다른 운동시설에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경기를 가장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가변석의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충북 청주 FC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충북 청주 FC는 시도와의 협약에 따라 창단 후 5년 동안 매년 시 20억 원, 도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40억 원의 시도 보조금은 다른 2부 리그 시도민 구단의 보조금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타 구단의 보조금은 평균 75억 원으로 보조금이 가장 낮은 구단도 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프로축구단 2부 리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평균치에 맞게 예산을 확대하여 프로축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FC 지역사회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충북 청주FC가 기존 운영 중인 유소년 축구단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지역 축구 인재 양성 스타 발굴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주시 훌륭한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상권 및 지역 문화와 연계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합니다. 충북 청주FC는 청주시 스포츠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시민들에게는 축구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이범석 시장이 주장하시는 꿀잼 도시를 조성하는 핵심 동력이고 청주시 공공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길입니다. 충북 청주FC와 청주 시민이 한마음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이라는 골대를 달려 나가고 있는 지금 청주시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라는 시의 적절한 킬패스를 해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현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 위의 지뢰인 포트홀 발생이 증가하는 현상을 짚어보고 포트홀을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해빙기가 시작되면 도로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1, 2월에만 포트홀 1,158건을 보수했습니다. 작년 1, 2월 대비 41.3% 증가했고 전체 보수 현황과 비교하면 21.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단기간에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니 도로 보수 요청 민원 증가와 함께 민원 처리를 위한 공무원의 업무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시민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담당 부서도 힘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트홀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위치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빙기의 포트홀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AI와 GP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시민의 제보 없이도 포트홀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발생 즉시 영상과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포트홀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런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포트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오래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를 정비하고 최신형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도로 관리 및 보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도로 파손과 함몰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보이지 않는 도로의 균열과 지하의 함몰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GIS나 GPS와 결합하면 도로 파손이나 함몰이 예상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곳을 보수한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포장 소재와 방법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현재 도로에 대부분 쓰이고 있는 아스팔트 소재는 포트홀의 원인인 급격한 온도 변화와 제설제에 약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좀 더 내구성이 강한 신소재와 방법으로 도로를 포장하면 포트홀이 감소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의 하중 강도와 포장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포장 재료와 두께를 제시하는 서울형 포장 설계법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포장 설계법을 재포장 도로 76곳에 적용한 결과 도로의 평균 수명이 2년 연장되고 예산 손실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제솔제 사용 증가, 강수량 증가로 포트홀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장비를 결합한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을 청주시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 청주시 의회 의원 의석 승계자로 남인범 의원님을 통지하였습니다. 남인범 의원님의 시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며 의원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남인범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남인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잠깐만요. 남 의원님 잠깐. 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남인범 의원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인범 의원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청주시 의회 의원 남인범. 의원님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인범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약자를 배려해서 의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선서문을 받아가 주시는 경우는 청주시 의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청주시 발전과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청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두 마리의 개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아직 서툴고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주시 의회와 청주시는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남인변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예. 오늘 의원 선출하신 남인범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의회 남은 기간 동안 청주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수명의식을 가지고 청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청주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한 건은 의원은 한 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청주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과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려는 것입니다. 남인범 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의석 오른쪽 하단에 기기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걸로 하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예 투표 하나씩. 예.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건은 3월 28일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 임시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